몇 년 전에 대형마트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떠안은 당시 북구청장이었던 윤종호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구상금 지급을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지난주 저희 프로그램 코너인 유희정 기자의 취재 수첩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도 해드렸습니다마는, 자, 집중 인터뷰 오늘은 당시 북구청장이었던 윤종호 전 국회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입장 정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종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1일 이 대형마트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제기된 소송이죠. 2심에서 네. 1심보다 더 많은 구상금 지급이 선고됐는데, 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하여튼 뭐 1심에서 한 20% 정도 책임이 있다 이래서 한 1억 원 정도의 구상금 결정이 났는데요. 네. 2심에서는 뭐 50%를 내가지고 70%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약 뭐 3억 5천 넘는 금액을 구상금 청구 규모를 결정했는데, 저는 매우 과도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대형마트가 전국적으로는 15만 명당 한 개 정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울산은 9만 명당 한 개 있었고요. 그때 우리 북구는 고스톱과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인구 3만 6천 명당 한 개로 그야말로 이렇게 가밀포화 상태였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본회의 결단이고 또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허가 들어오면은 도장만 찍어주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뭐 주민의 삶을 지키는 자리인데 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로 구청장으로서는 본회의 결단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2심 판결에서 윤종호 전 구청장의 책임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났다, 이런 판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뭐 판결은 뭐 제가 한 것이 아니고 2심 재판부가 했으니까 그렇게 판결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최근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나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판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뭐 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도 1심에서 20번 이상 재판을 해가지고 무죄 받던 사항을 2심에서 저한테 심리 한 번 없이 또 당선 무효 선고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대법에서 홍준표 대표와 같은 재판부에서 저희 선거법도 이렇게 재판하게 됐는데, 이런 결과들이 법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법부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 네네. 네. 근데 당시에 저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사회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골목 상권을 침탈하기 전에 좀 이렇게 미리 막았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포화가 된 상태에서 어떤 이제 고스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는데 촉매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당시에 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그때 이제 의무휴업일 제도가 한 달에 2번씩 쉬는 거로 또 결정도 났고 입점거리 제한도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요즘 각 지자체에서 이런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제한하는 조례들이 많이 제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던 그런 고사비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급 효과를 이제 우리가 남겼는데, 사법부가 그동안 정부라든가 지자체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있었나요? 예. 단체장의 정책적 문제로 다음 단체장에 대해서 전임 단체장에게 이렇게 그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뭐 첫 사례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일반 공무원들이 엄청난 개인의 이제 잘못이 있을 경우에 구상권 청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최고 많이 받은 사례가 20% 정도 책임을 물었던 그런 판례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단체장이 뭐 소신 있는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학교 주변에 모텔 허가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주민들이 당연하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그래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게 이제 또 주민들이 그죠 집단 민원도 발생할 테고 이러면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듯이 당시에 이제 고스트코의 경우도 영세 상인 단체에서 폐쇄를 찾아와가지고 정말로 생존권 이유를 받는다 울부짖고 반대하셨거든요. 그런 정황들을 살펴봐서 이런 판결을 할 때도 좀 해야 되는데 좀 많이 안타깝고요. 특히 제 개인의 일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치적 지향이 다르다 해가지고 북구청에서 저희 아파트까지 압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 보면 일단 북구청에서
손해배상금이라든가 이자 등을 합한 5억 700만 원을 조합 측에 지급을 했고요. 예. 그래서 당시 반려 결정을 내린 이제 윤 전 의원에게 북구청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현재?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인데요. 그 이제 신장교통단지 조합에서 민사소송을 북구청장인 윤종호를 대상으로 제기를 하고 이미 대부분 판결이 난 지가 지금 2년 정도가 넘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한 3억 7천만 원 정도를 내라고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장교통단지 조합에서는 판결 나고 1년이 넘도록 우리 북구청이나 저한테 민사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조합 측이 저에게 민사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였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고도 지금 요청이 없었고 사실은 이제 20년 정도가 지나면은 없었던 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북구청이 먼저 공문을 조합 측에 보내가지고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었고요.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신장통단지 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영세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조합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사실상 모다아울렛이라는 대기업에 다 넘어갔습니다. 사실 그 구청 돈으로 대기업에 그 돈을 알라소리도 안 하는데 다 갖다 주고 저한테 이렇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좀 도리에도 맞지 않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요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사실 이 구상권 청구라는 것이 울산의 경우도 경전시설 사업 같은 경우 설계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35% 됐는데 지금 사업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돈을 어떻게 또 청구를 해야 될 것인지. 인천의 경우에 은하레일 같은 경우는 1,000억 이상 들었거든요. 지금 고철덩어리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약 구상권 청구한다면 그 단체장이 또 얼마나 더 물어야 할까요? 이렇듯이 억울하게 어원지까지 상실하고 또 현절차 복직도 지금 3년간 지금 약다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좀 생계도 걱정인데 제가 감당하기에는 구상권 청구라는 것이 너무 사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에 꼭 항고를 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뭐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뚜기처럼 일어났듯이 이번에도 잘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문제들이 잘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렇죠. 뭐 잘 해결되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이라도 우리 박성동 북구청장께서 이것이 좀 과도하다 생각하시고 부담금 청구 소송을 처리하시면은 바로 해결될 수가 있죠. 저 또한 뭐 20년 가까운 동안 주민들을 위한 길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활동해 왔는데 지금 제 입장이 너무나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치적,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지방자치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당시 북구청장이었던 윤종호 전 국회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